내년에 결혼할 건데 경제 공동체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돈을 같이 누가 관리하는 거 없이 서로 모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혼 후에 돈 관리 이거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은 각자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돈을 각자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결혼 전과 똑같은 거예요. 최대의 단점이 뭐냐? 목표가 없어. 서로 목표 설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돈 모으기 좀 힘들겠죠. 대부분 각자 관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 버는지 좀 숨기기도 하고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 띄고 네가 버는 돈에서 얼마 띄고 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둘의 공동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쓰던지 저축하던지 서로 모르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관해서는 이제 남남인 거지. 그렇게 됩니다. 막 서로 빌리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돈을 좀 모으기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의 단점 또 하나가 있죠. 신뢰가 무너지죠. 왜냐면 너무 비밀이 많은 거야. 일단 비밀이 많아지지.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아지고 숨기는 게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각자 관리하는 거 말고 함께 관리. 자, 이거는 장점. 목표 설정이 구체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면 5년 안에 아파트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5년 안에 우리가 이 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씩 모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서로 돈 번 걸 합쳐서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지출이 명확해지죠. 이제 돈을 모으기 좀 쉬워지겠죠. 서로의 지출을 또 줄이고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뭐가 있죠? 둘 다 신경을 쓰게 되죠. 분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돈도 버는데 돈 관리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의견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죠. 그치. 세 번째는 한 명이 맡아서 관리. 이거의 장점. 한 명만 신경 쓰면 됩니다. 분업화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명이 관리하면 단점이 이제 한 명만 신경을 쓰니까 한 명이 너무 몰라. 한 명이 이제 좀 너무 무지하고 쪼들리죠. 왜냐면 저 관리하는 사람이 용돈을 주거든요, 보통. 저렇게 되면. 그리고 저 함께 관리해서 또 장점이 이제 투명해요. 그러면 이 세 번째에는 단점이 하나 나왔죠. 돈 관리가 불투명하다.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명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던가. 경제관념이나 이런 소비 습관 같은 게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맞으려면 그런 의견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혼 전 돈 얘기에 관한 거. 첫 번째는 서로의 재정 상황 재정 오픈.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대놓고. 이걸 빙빙 돌려서 물어보면 안 돼. 빚이 있는지. 이 빚은 뭔가 잘못해서 빚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빚을 다 얘기하는 거고, 차를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다든지 또 학자금 대출을 아직도 갚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생긴 그런 할부 같은 것들, 그것도 다 빚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한 달에 고정지출 얼마 나가는지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 계산해봤거든요, 결혼 전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카페에 딱 앉아서 나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번다, 그리고 난 이 정도 띄어서 무조건 저축해, 오빠는 얼마 벌어? 거기서 얼마 저축하고 부모님 용돈 얼마 드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부부가 됐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얼마 모을 수 있겠다,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2년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돈 이야기 해가지고 기분 상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큰 재앙이 진짜 들이닥칠 큰일이다.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돈 이만큼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이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 알아.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필수 요소로 적어놨잖아요. 주거 환경을 결정짓는다. 한쪽은 한 30평 전세 정도는 들어가겠지? 근데 한쪽은 마음이 만지하야. 그러니까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거야.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이거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본인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는 다 불행하다는데요? 이러면은 내가 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요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혼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이고,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 결혼 꼭 해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이제 왜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내가 잘 사는 거에
거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야 꼭 결혼해,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결혼 자체를 가지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결혼해봤을 때 별로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더 못 살 수도 있고. 그럼요. 월세로 시작해라 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 작은 집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 그쵸? 여자 집에서 난리 난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본인이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목표가 정확하게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저렇게 시작할 수 있을걸? 근데 다짜고짜 우리 돈 좀 아끼자, 월세에서 살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월세로 사는 건 좀 시작하는 건 좀 그래. 내 친구들 중에 월세는 없어. 그럼 바이바이.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결혼 자금도 결혼 전에 딱 오픈했어 우리 둘이. 나 5천만 원 있어 오빠 이랬는데 오빠는 나도 5천만 원 있어. 그럼 나 5천 오빠 5천 해서 1억을 만들어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나는 결혼할 때 2천만 보탤 거야. 3천 우리 엄마 아빠 드리고 올 거야.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는 2천 냅니다. 그리고 남자는 5천 내. 할래?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가정이 중요하지. 부모님한테 누가 효도하지 말래? 아니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는 무슨 죄야? 왜 혼자 5천 내야 돼? 있는 돈을 숨기고 부모님한테 주고 오거나 뭐 통장에 넣어놓고 나는 얼마밖에 없어 하고 시작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될 건데 그런 걸 다 숨기면 안 돼. 내가 너무 결혼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인데 잘 몰라. 그러면 설득해야지. 한 번 말했는데 안 되는데요? 2번 얘기해. 2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맨날 얘기해. 나 그 얘기 듣기 싫어. 그러면은 헤어져야지. 내 여자친구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